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있는 빈브라더스 공장을 가고 있는데 매월 빈브라더스가 새로운 커피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커피들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거를 제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보여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일단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빈브라더스 로스터리에서 연구원이라는 직책으로 일을 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빈브라더스에서 로스팅하고 있는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던 게 이게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해질까 네.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10월 달에 출시하게 되는 커피 하나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거를 이제 안스타님과 같이 저희가 어떻게 커피의 출시 준비를 하는지 전체 과정을 한번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창고로 네. 먼저 한번 가보실까요? 네. 들어오시죠. 창고가 거의 로스팅 공간보다 더 큰 것 같은데요? 생두를 다 채우면 한 80톤 정도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생두들은 다 수입해 오세요? 저희가 직접 파는 것도 있고요. 뭐 임포터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도 있고 익스포터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농장이랑 다이렉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하나의 싱글만 들여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배송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이제 한 생두 업체에서 2개제에서 3가지 정도 싱글을 구매를 한 다음에 걔네들 한 번에 받거나 블렌드 생두 받을 때 거기에 같이 갖거나 하는 형태로 저희가 생두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샘플 100개 정도 받으면은 그 중에서 3개에서 4개 정도 이제 싱글로 소개를 한 편이에요. 일주일에 적으면은 뭐 15개, 뭐 많이 하면 50개까지도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항온암 습기 사용해서 온습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저 위쪽에 보시면은 되게 큰 머신 있잖아요. 저게 항온암 습기예요. 양쪽에 이제 한 대씩 있어서 2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온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8도로 유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생두가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대사 활동을 더 활발히 하잖아요. 이제 대사 활동을 더 활발히 하게 되면은 뭐 생두가 가지고 있는 뭐 지방이나 단백질, 뭐 탄수화물 같은 그런 유기물질을 이제 스스로 소비를 하게 되면서 품질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뭐 늦추거나 방지하고자 저희가 낮은 온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온도를 일관되게 유지를 하는 거는 생두 품질 외에도 로스팅 일관성에도 되게 큰 영향을 주는 편이에요. 생두 온도가 일관돼야지 로스팅도 항상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생두 온도 1, 2도만 달라져도 전체 로스팅 시간은 뭐 30초 이상 차이 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래서 로스팅 관점에서도 되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상대 습도 같은 경우는 40%에서 50% 사이로 유지를 시키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상대 습도가 60%가 넘어가면은 균이나 박테리아 그리고 벌레 같은 것들이 이제 증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상대 습도가 생두의 수분 함량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상대 습도가 높아지면은 생두의 수분 함량도 그거에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두 수분 함량 기준이 있어요. 11%가 넘으면은 구매를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생두들 뭐 여러 가지 사용을 해봤는데 수분 함량이 11%가 넘어갔을 때 품질이 되게 빠르게 하락하는 것을 되게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근데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좀 더 안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관되어 있는 생두들은 수분 함량이 다 11% 밑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레인지를 맞추려면은 이제 상대 습도를 40%로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생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분 함량이 낮아지잖아요. 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인식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8.5%짜리도 사용했던 게 있어요. 보통 이제 9% 미만이면은 뭐 색상이 빠진다거나 뭐 향미가 손실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수분 함량이 높아서 문제가 된 거는 굉장히 많이 경험해 봤는데 낮아서 문제된 적은 없었어요. 그래요? 네, 오히려 이제 로스팅 하기가 조금 더 까다로운 편이죠. 수분이 좀 적다 보니까 이제 화력을 좀 더 섬세하게 다뤄줘야지 좀 그슬리거나 스모키한 향미가 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제외하면은 생두 품질 자체는 전혀 저희는 문제를 못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11.4%, 5%일 때 이미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을 겪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사실 저희가 좀 엄격하게 보는 편인데 근데 이건 저희가 이제 포대별로 생두 수분 함량을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시나 빈프로라는 측정 장비를 사용을 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 장비 사용하면은 뭐 원두 수분 함량, 뭐 생두, 다양한 형태의 커피의 수분 함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해서 저희가 이제 로스팅 품질이랑 일관성을 위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제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가볼까요?
일단 저희는 그 제품 생산에 로링 35kg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 그래도 오랜 기간 사용을 해보니까 뭐 로스팅 품질도 당연히 좋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진짜 장점은 일관성인 것 같아요. 이제 로링이 다른 머신들과는 좀 다르게 이제 밀폐형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좀 덜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계절 같은 게 변해도 프로파일 흔들리는 정도가 좀 덜한 편이에요. 여기도 근데 되게 춥네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여름, 여기는 여름인데 되게 춥네요. 사실 저 창고 온도랑 여기 온도랑 항상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로스팅실에 들어오면 그래도 좀 따뜻한 편인데 그쵸. 추운 데서 여기 와서 추워서 깜짝 놀랐어요. 1년 내내 이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전기세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품질을 위한 투자라고. 온도가 달라지면은 로스팅 속도 같은 게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변수 같은 거 최대한 다 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얘도 계절이 바뀌면은 프로파일 변하긴 해요. 근데 뭐 다른 머신은 뭐 1분 정도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20초, 30초 정도? 그리고 저희가 로스팅 품질이랑 일관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측정하고 뭐 기록하고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크롭스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크롭스터 사용해서 뭐 로스팅 시간, 온도, 화력값 이런 로스팅 기본 정보들을 기록을 하고 컬러 트랙 사용을 해서 분색 컬러 같은 거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시나 빈프로 사용해서 생도의 수분 함량, 원도의 수분 함량 또 측정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유기물 손실률도 이제 계산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한 생도의 양, 산출돼서 나온 원도의 양, 그리고 생도의 수분 함량, 원도의 수분 함량만 알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두에서 무게가 준 양이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수분이 줄어든 양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수분은 제외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밀하게 로스팅 정도를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유기물 손실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로스팅 정도를 판단을 할 때 뭔가 하나의 지표만 보지는 않고요. 로스팅 시간도 보고 크롭스터 그래프도 보고 컬러 값도 보고 유기물 손실률도 보고 좀 종합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네, 유기물 손실률이 참 편리한 지표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배전도를 이제 컬러로 많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물론 이제 컬러를 보고 있고요. 홀빈 상태로도 보고 이제 분쇄에서도 보는데 색깔이 어느 정도 어둡냐를 정의하기도 좀 어렵고 사람마다 이제 뭐 다크하다, 중간 정도의 배전이다 이거를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유기물 손실률은 하나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비록 이제 유기물 손실률이 로스팅 정도의 모든 걸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저희가 여러 명이 같이 일을 하는 팀으로 일을 할 때 공통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배전도 이야기할 때 다크나 뭐 미디엄 다크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유기물 손실 숫자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 뭐 3.5%다. 이거는 뭐 5%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두가 되게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커피 드실 때 원두의 색상은 되게 다크한 것 같은데 맛은 되게 라이트한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경험해봤죠. 실제로 컬러 트랙으로 측정을 해도 컬러가 높은데 맛은 되게 플로럴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매칭이 안 되잖아요. 물론 가끔 나오는 경우긴 하지만 근데 이럴 때는 유기물 손실률이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블렌드 배전도를 판단을 할 때도 좋은 편이에요. 컬러 트랙 측정을 할 때 뭐 많아봐야 100g 정도 담아내서 컬러를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기계는 한번 볶으면 25kg 나오는데 그 중에 100g만 측정을 하면은 그 100g이 정확한 비율로 담겨졌을까? 이런 건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컬러가 튀는 경우도 많고 컬러에 대한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또 유기물 손실률이 좀 더 도움이 되고 제품을 생산하고 나면은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먼저 1차적인 체크를 하는데 데이터를 봤을 때 이상이 없다. 평소처럼 볶였다. 그러면은 이제 제품으로 출고가 되는 거고 봤을 때 유기물 손실률이 평소보다 뭐 0.3%가 높다. 그럼 일단 출고를 보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능 평가까지 가는 거죠. 관능 평가해서 요거는 제품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은 빼는 거고 괜찮은 것 같다. 판단이 되면은 나가는 거고. 근데 나갈 때도 저희 직영 스테이지로 보내게 되고 저희 바리스타들한테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하고 요번 배치는 뭐 조금 더 다크하게 로스팅이 됐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추출해달라.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편이죠. 되게 그러니까 데이터로 대화하면 좀 편리하겠네요. 그쵸. 훨씬 편리하죠. 뭐 긴 말 할 필요 없이 커피마다 저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제 이 레인지를 벗어났을 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만약에 크롭스터로 봤을 때 프로파일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것도 레인지 안에 들어오면 실제로 품질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맞아요. 되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돼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적으로도 충분히 QC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관능 요소는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2번씩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관능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농도는 1.2에서 1.3% 안에 이제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그 안에 안 들어오면 추출을 다시 진행을 하고요. 블렌드 제품이나 싱글인데 품종이 되게 여러 가지 섞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6잔 추출을 해서 추출액을 섞어서 테이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도 이렇게 관능 평가를 진행을 하고 저희 매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빈브라더스 소속 바리스타가 34분 계세요. 그분들이 저희가 볶은 제품을 이제 맛보시고 이제 평소랑 이제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러면 저희 회사 메신저인 슬랙을 통해서 이제 제보를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로스터가 제품 관리한다기보다는 저희 팀 전체가 같이 제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1층 투어를 마쳤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서 저희